실패에 관한 유용한 옛 이야기 3가지. 사회적 위계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질적 관점에서 보자면 즐겁기가 어려운 노릇이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가난이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체가 가난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서양이 2000년간 물질적으로 진보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왜 사람이 가난하고 무엇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느냐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응보의 관점이 강력하게 개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낮은 지위에 처한 사람은 점차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얻는 데 불안을 느끼는 4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예수가 전도를 시작한 서기 30년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미에 대하여 3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불안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 책임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쓸모가 크다. 서양에서 중세나 근대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 사회가 부자와 빈자로, 농민과 귀족으로 나뉘는 기초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아주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다. 신이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계급, 농민, 성직자, 귀족으로 이루어진 계급 구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이 3계급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가난한 계급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었다. 상호 의존 이론에 따르면 농민은 귀족이나 성직자와 똑같이 중요했으며 따라서 존엄성도 똑같았다. 농민의 삶은 힘들지 몰라도 그들이 없으면 다른 2계급이 곧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었다. 솔즈베리의 존이 가난한 사람들을 2발에, 부자를 머리에 비유한 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모욕적인 비유는 부자에게 걸어다니려면 발을 존중해야 하듯이 생존을 유지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이런 생색을 내는 태도는 실제적인 면에서 그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가족주의를 동반하기 마련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과 같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행동하는 것이 부자의 책무였다. 따라서 중세의 예술과 문학에는 생색을 내는 태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대한 태도로 농민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예수가 목수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앤섬 스도 원장 엘프릭은 대화집에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단연 농부라면서 귀족이나 성직자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먹을 것을 대주는 농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았다. 1036년 캉브레이의 주교 제라르는 한 설교에서 농부의 일은 지루하고 고되지만 지적으로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한 사람은 농민을 존경해야 했다. 뉘른베르크의 한스 로젤 플리트는 그런 사상에 감동을 받아 고귀한 농부를 찬양하는 글을 쓴 많은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농부 찬가라는 시에서 신의 피조물 가운데 농민만큼 고귀한 존재는 없다고 읊었다. 쟁기를 휘두를 때는 종종 고데기 짝이 없으나 그것으로 영주, 은민, 장인 등 온 세상 사람을 먹여 살린다. 만일 농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처량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이런다고 해서 농민이 쟁기로 갈아야 하는 땅이 부드러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바탕에 깔린 태도까지 고려한다면 농민은 이런 시들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존엄성을 흔쾌히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